우리 이재명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보니까 알잖아요. 일대 아마 개혁을 이루지 않을까. 홍티경매 게시판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홍티와 함께 우리 손을 눌러보세. 오늘은 제가 이재명 지사 경기도를 대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 기타 등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재명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1등이잖아요. 아마 이변이 없는 한 내년도 이맘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왜 아파트 값 시세가 똥값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유는요, 최근에 10월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아마 수요일쯤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서울경제하고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에서 캡처된 제목인데요. 이재명 집값 인위적으로 억제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왜곡만 불러온다라고 해서 부동산 정책은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이 주도하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실용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가장 강조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이 지사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건 1주택은 아니고요.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은 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가격은 절대로 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맡겨야지. 가격을 억제하면은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가격을 억제하지 말고 그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거는 그냥 수요와 공급에 맡겨서 시장 원리에 맡기자라는 뜻이죠. 인위적으로다가 우리가 만들면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억제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가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것보다도 더 센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인터뷰에서도 99%는 내가 찬성하고 1%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1% 때문에 논란이 좀 됐는데, 어찌됐든 저는 1%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생각이 다를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하고 이재명 지사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자체가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를 위한 족쇄 제재다. 이런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해서 많은 국민이 원하면 종부세는 완화하는 것도 허용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그거에 맞는 세금 부과가 옳다. 결국에는 집 가진 사람한테 집을 팔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정책은 보유세거든요. 너 비싼 집 갖고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 이거잖아요. 시세는 10억인데 공시가 6억이니까 세금은 시세대로 내는 게 아니라 6억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서 6억에 대한 그 공시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내년에 90%까지 올려서 이제 시세하고 공시가하고 맞게끔 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된 가격에 반영해서 걷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하나잖아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결국에는 비싼 집을 한 채가 아니라 너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 이 얘기겠죠. 나는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맡겨서 실제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는 실용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지역에 내가 대치동에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사람의 욕구, 욕망은 존중해줘야지 그걸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집을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니들 앞으로 승진할 때 집 안 팔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당신들이 살고 있는 실거주 집 하나 남기고 일단 모두 내다 팔아라. 아마 제가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면 우리 지사의 이런 한마디에 제가 볼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러면서 부동산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아파트를 사서 결국에는 세금 때문에 이거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 하면 집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싶다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싶으면은 그 집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를 국리에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네가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주택 사업을 해라.
그냥 막연하게 임대사업자도 안 내고 혼자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은 너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하게 세금으로다가 불이익을 주겠다 발언을 했죠.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지사님, 노후 대책을 위해서 1가 2주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 노후를 위해서 집을 사는 건데 그것까지 제재를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우리 이재명 지사에서 얘기하기를, 아니 노후 준비를 꼭 집으로 해야 되냐? 집을 사갖고 쟁여놓는 게 노후 대책이냐? 다른 거 있다 찾아봐라 이 얘기죠. 실거주를 따져가지고 중과세 부과한다 이거죠. 집이라는 거는 네가 살기 위해서 그 집을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집이 한 채인데 그 집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면은 세율은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세율만 부과하겠다. 집값이 점점 이제 저렴해지고 가격대가 내려올수록 실거주 1주택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완화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권이 교체가 돼도 위에 고위직 관리만 바뀌지 관료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관료에 대한 기존의 그 뿌리 박힌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체돼도 관료들은 그대로 있다. 그들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본인이 아마 대통령이 되면 고위직 공무원 포함해서 하위직 공무원까지 일대 아마 개혁을 이루지 않을까. 토지 불로소득 환수, 이게 토지 공개념인데요. 토지에 대해서 어떤 사유재산권을 제한해서 이윤을 분배한다. 물론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다, 공산주의력 아니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지금 이렇게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은요,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아마 내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핵폭탄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지 못하는 땅이 많은데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혼부부 주택, 신혼청약 또는 젊은 청년주택이라든가 또는 은퇴하고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대량 보급 정책을 펼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한테는요, 보유세를 엄청나게 강화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지 않고는 못 배기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이 내가 10채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강남, 서초, 송파 실제로 노른자의 아파트만 한 20여 채 이상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세금이 많이 부과가 돼도 아파트값 오른 것보다는 세금 오른 게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에 집을 안 팔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만약에 아파트값이 지금 잠실 L세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20억이 넘잖아요. 그럼 1년에 세금이 한 10% 세금이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당장 팔아야지. 아니 2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1년에 세금 2억씩 두드려 맞아요. 그분께서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과감하게 딱 펼치는 순간에 아마 다주택자들이 집을 세상에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강남 불패는 유지가 될 거다. 강남은 불패다. 또 경기도 지역, 수도권 내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은 저는 장담할 수 없겠다. 정책에 따라서 그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들은 분명히 춤을 출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흔하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겠어요? 돌이지. 매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에 맞춰서 무주택자들한테는 취득세 인하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정권이 바뀌든 뭘 떠나서도 무주택이 1주택 100억짜리 산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집을 살 때 그에 맞춰서 세금 인하 정책은 분명히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될 때 양도세가 또 걸리잖아요. 양도세 인하 조치도 분명히 한시적으로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도 없어요. 어떤 원인도 없어. 정책도 없고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급상승한 가격대 그 아파트는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갖고 돈벌이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같은 기조에서 집을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세금도 그렇고요. 올리는 게 어렵지 내리는 건 쉽거든요. 근데 어렵게 올렸는데 그걸 왜 내리겠어요? 안 내립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세금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경매에 발을 들인 지가 한 22년 됐는데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이 왜 제가 MPL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다른 어떤 수단이 없어요. 홍티경매 프로젝트로다가 5천만 원 종잣돈을 일단 모으고 5천만 원 종잣돈을 가지고 5년 동안에 그 돈을 굴리고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5년이 끝나는 시점에 5억 만들기 5억만 있으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5억을 가지고 왜 아파트를 삽니까? 대출도 안 나오는데 5억 가지고는 5억짜리 아파트밖에 못 사잖아요. 그런데 5억을 가지고는 우리 손예진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종잣돈의 5배가 넘는 그 빌딩을 매입했듯이 5억을 가지면 20억 이상짜리의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개념은 버리자. 이 5천만 원을 갖고 돈을 굴려야죠.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손예진 얘기했듯이 세상에 160억짜리 빌딩을 사면서 대출을 120억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 자기 갖고 있는 종잣돈이 50억이면 종잣돈의 2배 반, 3배 되는 돈을 빌렸다고요. 120억의 이자가 한 달에 한 3, 4천 나올 텐데 빌딩 월세가 4천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자 내면 그만이다. 왜? 앞으로 3년 후에 160억짜리 빌딩은 손예진 빌딩이라는 걸 인해서 아마 200억 이상 갈 거기 때문에 자기 3년 있다가 또 200억 팔고 그러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월세는 제외하더라도 단순 시세 차익으로도 몇십억을 또 버는 거니까. 제가 오늘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유튜브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지만 시작은 똑같아요. 3천만 원 종잣돈 시작, 30억 종잣돈 시작해서 둘의 차이가 100배가 나지만 그런데 30억 갖고 100억을 만들고 3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들면 종잣돈 30억에서 70억을 더 벌었기 때문에 70억과 7천만 원이니까 갭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도 종잣돈 5천만 원 만들기 목표를 세워서 5천만 원을 가지고서 5년 동안 굴리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저는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도 탄력을 받게 되고 능숙해지면 당연히 격차는 점점점 짧아지면서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해보니까 알잖아요. 제가 MPL을 처음 시작하고 개인 근저당권자들한테 제가 편지를 보내고 뭐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자 할 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눈자박대 당하고 돌아설 때는 아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직접 했던 것들을 성과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3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딴 세상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1년 전에 찍은 거 지금 보면 옛날 얘기예요. 그 현실에 안 맞습니다. 불과 1년 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 영상은 의미가 없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그 돈 액수를 불려서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옳겠다. 뭐 간단하게 1억짜리 근저당 배당은 1억 2천 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배당이 2천만 원이 받는 건데 1억이 없어서 그걸 못 사면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3천이면은 7천만 원 누가 같이 할 사람 없어요? 그럼 저요. 3천, 4천, 3천. 그럼 3명이 모아서 1억짜리를 사면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3, 3, 4로 그분들이 서로 투자했으니까 나머지 비용 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 배당금에서 세 분이 동일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너무나 훤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약서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크게 뭐 어긋나지 않고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홍티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야 이런 게 있구나라는 또 자신감을 갖고 실행에 옮겨서 성과를 이뤄냈다면 돈을 벌어서 좋고요. 저를 통해서 성과를 이뤄냈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좋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홍티경매에서 함께 하면서 진짜 그야말로 야 네 말대로 했더니 된다 야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경매 물건이 16,000개인데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전에 올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건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보시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선전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되는 영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